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귀리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죽처럼 또는 미음처럼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설탕을 타도 되고요. 소금 설탕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죽처럼 해서 야채나 또는 고기나 해산물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죽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 죽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귀리를 어떤 거기에 뻥튀기식으로 해갖고 약간 카레마를 시켜가지고 팝콘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뻥튀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팝콘식으로 팔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카레말화 시켜가지고 설탕 같은 거 해가지고 카레말을 시키면 거기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견과류나 다른 것들도 섞어줄 수 있습니다. 율무 같은 것도 섞어줄 수 있고, 이걸 콤프레크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요. 팝콘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티밥 있죠? 티밥, 우리나라의 뻥튀기식을 통해서 티밥을 하는데, 티밥에다가 티밥을 카라멜화 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티밥은 이제 곡류가 쌀이 됐든 보리가 됐든 귀리가 됐든 율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티밥을 먼저 할 때 볶아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볶아가지고 티밥을 만들고 일단 카레멜을 설탕을 뿐만 아니라 카레멜화 시키면 이것도 꽤 시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귀리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귀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는 싶은데 건강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힘이 생기게 되고 효름도 좋고, 그래서 되게 먹고는 싶은데 이렇게 씹는 저항성 때문에 불편해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제품을 절반이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6분의 몇 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가루 형태로 갈아갖고 미음식으로 아예 가도 되고요. 혼자 씻기가 힘들면, 힘이 없는데 그것도 미음식으로 각종 죽의 형태로 개발해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알갱이 딱 넣어가지고 좀 씹는 맛도 좀 줄 수도 있고요. 섞어주는 거죠. 가른 것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가른 것을 이것을 섞어줘가지고 밥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밥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죽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미음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의 형태로 좀 만들어서 여기다 각종 곡물을 부어 먹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식당에서나 했을 때는 귀리 건강식 식당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사람이 찾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마니아층만 찾겠죠. 건강식, 중국 같은 데서는 약간 건강을 제공하는 식당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처벌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식품과 또 약초를 연구해서 분명히 치료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저는 식품만으로 만든 것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약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과학적인 원리를 제 동영상을 보지만 의학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병원에서도 제 거를 앞인데 깊이 있게 좀 더 다루면 제 거가 교본이 될 수도 있어요.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자료나 교본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게, 병의 진단에 대해서 의사들도 과학적인 기기만 의존하기 때문에 오진이 많고, 치료 방법도 저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치료 방법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단순하고 매우 쉽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완벽하게 모든 질병을 치료하냐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저도 지금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쉽고, 드라이기 하나만 해도, 드라이기로 피부병을, 그거 한번 해도 노벨상 천년짜리 아닙니까? 피부병을 현대하고 나이트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열에 취약하다. 열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축적을 시켜줬을 때 걔네들은 증식을 못하고 소멸이 된다라는 원리가, 제가 모든 형태의 피부병, 여드름, 종기, 뾰루지, 뭐 알 수 없는 종류의 피부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하고 있고요. 뭐 각종 속옷 같은 것도 입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드라이기를 가열을 하고, 뭐 속옷도 이렇게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까요. 각종 팬티다 뭐 이렇게 드라이기 가열을 하고, 그다음에 애기들 기저귀도 드라이기로 가열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항문과 사타구니도 드라이 가열을 해서 2200W 전문가용 그게 19,000원 정도 하거든. 그것으로 해서 열을 가해서 화장을 입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서 살균을 해줌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나더라고. 옛날에는 잘 났는데 보온실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피부병이 없는 상태, 클린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실험을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드라이기를 한번 쓸 때마다 돈 얼마나 받는다든지 실은 상업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쓰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소하고 베이킹소다를 70, 20, 10으로 해서 과산화수소 20, 베이킹소다 10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숫자의 창출이기 때문에 무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완선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점 종류 같은 거는 상하식처럼 개인적으로 고생하다가 각질형 무좀에서 상하씨를 원하고 스프레이 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루 몇 번씩이라도 10번이라도 뿌렸습니다. 근데 무좀이 해결되어서 저는 지금까지도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10년째 이상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하씨로 손도 살균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비누로 씻고 드라이기로 살균하니까 그렇게 냄새 나서 그냥 잘 안 씁니다. 충추균 같은 것도 이렇게 물 조금 머금고 사과시초로 이렇게 좀 뿌려서 2, 3분 정도 계속 반복을 해주고 될 때까지 계속 10번이고 반복을 해주면 충추균이 소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리는 그렇죠. 그 충추균의 무좀균을 소멸시킨 것처럼 반복적으로 세포벽을 산의 형태로 녹여가지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합니다. 입에 이제 이빨에 범람질 좀 벗겨지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슈 좀 넣고 물 아주 조금만 넣고 치약을 같이 물을 조금 머금고 치약을 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빨이 좀 어느 정도는 하얘집니다. 미백 효과가 있고요. 치석도 제거가 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로 눈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세척을 소금을 넣어서 따뜻한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로 눈을 좀 씻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백내장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눈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피혈액 자체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눈에 어떤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살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십시오. 저는 이만한 대접에다가 소금을 좀 적절하게 천일염 넣어서 항상 눈을 세척해 주고 있습니다. 백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내장도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거든요. 소금은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질은 제가 해결을 했는데 치질이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10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겨울마다 피나고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래서 해결법을 찾다가 비대기를 사서 꼼꼼히 이빨 뭐 끼면은 잇몸 출혈이 일어나듯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어서 항문 부분 부어서 제가 만든 살균하는 약초가 있어요.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는 그 약초를 딱 발랐더니 딱 이렇게 멋더라고요. 붓는 게 가라앉더라고. 계속 발라줬더니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식품과 약초에 대한 특허를 10개를 냈습니다. 근데 안 주더라고. 치료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치료가 되는데 너무 쉽게 치료돼요. 조리태 45%, 어성토 10%, 삼백초 10%, 곰보배초 5%, 비단철 5%, 예덕나무 5%, 소류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입니다. 좀 더 강화된 버전으로는 독고마리 5%, 부처순 5%입니다. 이걸 끓여서 그 액상으로 내부에 몸에 12지향 기형 치료할 때 사용을 했고요. 뭐 뇌출혈,
뇌에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데 몸의 각종 출혈 증상에 신속하게 맞는 특효가 갖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업적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특허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걸로 치료하고 피부병도 치료했었는데 항문을 이걸로 이제 닦아줬더니 딱 가라앉고 계속 발라주니까. 그래서 내가 원인을 이게 세균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구가 번쩍이듯이 세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비대기를 사가지고 찌꺼기가 안 남도록 꼼꼼히 항문을 벌려가지고 여러 번 세척. 남들은 한 번 하지만 저는 한 3번 정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가열해서 살균까지 해주니까 잘 안 생기더라고요. 출혈이 잘 생기는 이렇게 휴지 같은 게 보면은, 나는 이게 돌가루를 섞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휴지가 원래 이렇게 흰색이 아니랍니다.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가루를 섞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휴지라도 미세한 것을 끊어가지고 닦으면은 거기에 미세한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닦잖아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닦잖아요. 뭉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압력이 생기고 이거 딱 세게 딱 문지르거나 하면은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상처가 기스가 나는 거예요. 항문 피부는 일정 그 내장 점막보다는 좀 덜하겠지만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스가 나면 그 부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거기가 붓거나 출혈이 이제 항문 이렇게 응가가 나올 때 압력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데로만 닦고 이거 그냥 살짝 묻혀서 물만 딱딱딱딱 이렇게 묻혀갖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만 그냥 이렇게 딱 물기만 제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비대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찜찜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하나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저는 관련 특허 10개 냈었습니다. 토마토 케찹 절반하고, 그 다음에 깔라만시 콸콸, 펩시콜라 콸콸. 코카콜라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펩시콜라나 다른 콜라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 펩시콜라 다른 콜라도 있어요. 펩시콜라, 그 다음에 매실청 원액을 이렇게 콸콸 붓고, 생강청, 시중에 나오는 생강청도 그냥 제품만 된 건 한 10에서 갈았더니 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생강도 익혀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익혀서 넣어야 되는, 생걸로 넣는 게 아니고 익혀서 넣는. 생강청을 그냥 제가 갖다가 넣습니다. 생강청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초고추장 좀 넣습니다. 초고추장을 왜 넣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고추장, 유자청, 마늘 가른 거, 그 다음에 사과시초 이렇게 해서 진간장 조금 넣고 만들어. 그건 몇 스푼 넣어줍니다. 사과시초 때문에 십이지장경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입원을 해서, 사과시초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원인이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고 사과시초를 먹지 않습니다. 사과시초 이렇게 유벽 같은 장벽 같은 것을, 소장벽 같은 거 이렇게 녹이나 봐요.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런 거 사용해 갖고 지금 각종 감기나 독감, 배 아플 때 여러 가지 모든, 배 아플 때는 매실청을 좀 더 타서 먹습니다. 배 아플 때는 매실청하고 커피를, 커피 믹스 커피를 타서 그냥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먹습니다. 근력이 없을 때도 먹고요. 이것도 이제 제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하시면은, 상업화를 하시면은 남의 아이디어 갖고 도둑질을, 저도 이거 특허를 냈고요. 그렇죠. 상업화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냈던 부분, 출원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가 되니까 저는 엉터리 이걸로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의학도 보면은 병원에서도 참고하거나 교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스스로 자아자체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을 다 해결했다는, 저는 각종 피부병이 시달렸습니다. 피부병을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무별성 천년짜리 아니나 이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열이 약하다. 그것은 열을 축적시키면 죽는다. 증식을 못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공통점, 산에 약하다. 산을 반복적으로 무슨 사과시절을 먹지는 뇌복약으로 먹었을 때는 먹지는 못하고요. 빵꾸난 경험이 있어서 12년. 그래서 안전한 식품산을 찾다가 콜라 이빨 녹이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콜라를 병원에서는 결석을 녹이는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지도 모르죠. 듣고서.
녹이는 결석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콜라를 넣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표면을 세포벽을 녹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녹아서는 안 되잖아요. 적혈구를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정균도 이렇게 사과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세포벽을 녹이면 죽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것을 토마토 케첩 먹어도 이상 없잖아요. 토마토 케첩은 V8로는 나오는데 먹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토마토 케첩하고 깔라만시를 동남아시아 감기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펩시콜라 같은 녹이는데 지방질 녹이는 타고 그래서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는 입자가 작으니까 이것이 인체의 적혈보다 입자가 작아요. 얘는 녹일 수 있을 거다 표면을. 그리고 우리는 인체는 식품에 단련돼 있어요. 식품 산도 단련돼 있고 인체에는 안전하면서 내가 먹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시킬 수 있다. 산을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하려 좀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이 분명히 문드러질 거다. 이게 필링이 된다는 거죠. 거기가 그러면 삼투압 현상, 얇아지거나 그럼 삼투압 현상을 얘네가 터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벽을 녹여서 무좀균을 치료한 전력이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결국 적중했다. 저는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독감 종류 이런 알지 못한 질병에 배 아플 때도 이거 먹고 뭐 두통 일어날 때도 먹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이게 엉터리라고 하시면 제가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식품을 많이 연구했고 과학 동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시다시피 지식의 깊이가 있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 특허를 주지 않아서 되게 황당했어요. 치료가 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과학기술을 발표하고 그래서 결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의학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이 버전으로 해서 아까 전에 약초도 식품 약초로 두 가지를 해서 제가 특허를 10개를 냈거든요. 조리대 55%, 지금도 지적재산권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조리제 55%, 어종초 10%, 삼백제 10%, 군보배초 10%, 비단풀 5%, 소류장 5%, 간이 버전으로 만들죠.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버렸고 안전한 약초를 독성이 없으면서 치료가 되는 안전한 약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인 의학 동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과학적인 의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옛날에 수천 년간 인류가 약초와 식품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약, 인도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도 그렇죠. 중동에서도 그렇고 한약과 약초, 식품으로 치료를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의학도 엄연히 하나의 공인된 의학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약초와 식품으로서 접근하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초와 식품으로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엉터리라고 그러면 제가 황당합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튜브에 노출시켜서 유튜브나 다른 데 SNS에 노출시켜서 이것을 지적재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는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도수치료도 개발해서 의도적으로 정확히 관련된 SNS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도 다 올려놓고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꾸먹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의학이론, 과학이론 것을 치료 방법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법을 따라서 저는 나 자신 외에 어떤 누구도 치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치료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프면 여러 가지 찾아서 약초나 식품 이렇게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이게 불법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아프면은 그렇게 저기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말기암 환자도 막 여러 가지 자기 아프게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청기누설에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식품이나 약초를 찾아서 먹던데, 그래서 그런 저는 어떤 누구도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해서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